들리시죠? 네, 네네. 이제 들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교육할 내용은 익스 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익스 프로그램에는 저희 5가지 읽기 트레이닝, 독해 트레이닝, 듣기 트레이닝, 비문학, 한국사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읽기 트레이닝이나 독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서도 아마 팀장님이나 또 어저께 하셨던 정미정 지사장님께서도 많이 언급을 하셔서 아마 반복되는 내용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다진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T는 제가 공유해드린 자료에는 제 개인적인 아이들 사례는 넣지 않아서 아마 오늘 제가 교육드리는 내용과 지금 출력하신 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화면 잘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제가 2시간이라고 했는데 아마 한 1시간 반에서 한 40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오늘 하는 5개의 프로그램을 총 사이트별로 한번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리드인은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사이트고요. 익스 플러스와 익스 사이트 2개의 사이트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익스 플러스에서는 아이들의 읽기 트레이닝, 독해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고요. 익스 사이트에서는 여기 클릭하시면은 파란색 화면이 떠서 중간에 보시면은 리코 사이트 바로가기라는 게 나옵니다. 클릭하시면은 갈색 화면이 떠서 여기 리코 사이트 안에서 제가 오늘 진행할 한국사 그리고 듣기 트레이닝 비문학은 여기 익스 사이트 안에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익스 플러스에서 읽드 독투할 때 교재 주문하실 때는 또 익스 사이트에서 주문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트별로 구분을 잘 구분 지어서 생각하시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리딩과 익스 플러스는 아이디가 연동이 됩니다. 하지만 익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리딩과 별개로 학생 등록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란 친구가 리딩 독서를 이제 수업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읽기 트레이닝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리딩 사이트에서 학생 정보 수정 들어가서 이용권을 부여하게 되죠. 이용권 부여한 후에 그 아이디 그대로 익스 플러스에서 아이가 로그인을 하면 바로 읽기 트레이닝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가 듣기 트레이닝도 이 친구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익스 사이트에서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아이들 학생 정보, 학생 등록하는 것처럼 새롭게 학생을 등록 후에 라이센스 부여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이트별로 구분을 한번 해봤고요. 전체적인 내용면으로 한번 저희 구분을 해보면은 저희 제일 기본으로 리딩에서 1:1 맞춤 독서 후에 독서 진단 노트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리코의 약자는 리딩 앤 코칭의 약자입니다. 리코가 저희 약자에서 독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읽기 트레이닝, 독해 트레이닝, 또 한국 보사성어를 매개체로 한 듣기 트레이닝, 그리고 단문드릴, 비문학 독해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의 완성형, 한국사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별로 구분 잘 하시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읽기 트레이닝, 독해 트레이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기와 독해 트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딱 2가지로 표현을 하자면 집중력과 직관력 훈련입니다. 집중력은 저희가 항상 시간, 과정 시간 측정을 하죠. 시간 측정하는 과정에서. 직관력은 문제 확인,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독해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직관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직관은 왠지 이런 말일 거야, 이런 느낌일 거야 라고는 알겠지만 이게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직관은 사상을 순간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찾다가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를 봐서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불확실한 환경에 직관의 힘이 중요해진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CEO들에게는 굉장히 직관의 힘이 중요하다. 그래서 직관이 많이 길러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중에 내용 중에서 직관은 학습과 훈련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노력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이다. 그러니까 직관 같은 경우 저희가 딱 보면 알아채는 게 직관이죠. 그래서 뭐 점쟁이들이나 천재들처럼 타고나는 주어지는 재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수한 경험이나
훈련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발휘하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 골을 넣는 게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저 위치에서 저렇게 차서 넣어야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에 의한 경험에 의해서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반응해서 골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관은 학습 모델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체화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직관은 각각의 영역에 따라 그 필요한 직관이 다르겠죠. 근데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학생이어서 학생이 필요한 직관은 학습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문을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을 빨리 캐치하고 또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빨리 떠올릴 수 있는 게 직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관력은 이런 읽기 트레이닝이나 독해 트레이닝의 훈련 교재를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중에 가면 이렇게 독해력 교재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잠실 교보문고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가니까 큰 매대에 2개 가득 차 있고요. 또 이렇게 책장에도 굉장히 많은 독해력 교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년별로 회사별로 해서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겠고요. 또 많이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겠죠. 그럼 이런 저희도 단문 독해력 교재이고요. 이런 시중에 파는 교재도 독해력 교재예요. 그럼 이런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고 나쁘고의 이런 거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가 어머님 아이 단문 독해력 교재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 아이 집에서 독해력 문제집 풀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읽기 트레이닝과 독해 트레이닝은 실시간 독해력 과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독해력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저희 아이 집에서 풀리지만 오늘 몇 장 풀어라고 해서 풀고 나서 채점해서 다 맞으면 잘했어. 틀렸으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독해력 문제집을 풀 때 뭐 지문을 제대로 읽고 풀었는지 아니면 지문을 문제만 보고서 문제에 해당되는 답만 찾아서 풀었는지 사실 그걸 확인하기는 그 과정 자체는 저희가 확인하기 힘들죠. 하지만 저희 읽기와 독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과정마다 시간 체크 그리고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과정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그만큼 이 의미는 원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적용하실 때 과정 하나하나를 잘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과정 하나하나 온라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읽기와 독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리드인 이제 읽기 트레이닝 1레벨부터 가능하고요. 독해 트레이닝은 그래도 최소한 3레벨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직접 지금 읽기, 독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탭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탭은 보통 독서대에 놓고, 그리고 책은 세워져 있는 게 독서대에 놓고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공간적으로 활용이 좀 잘 안 돼서 책상에 놓고 하고 간혹 불편한 친구는 자기가 직접 읽을 때, 지문 읽을 때 이렇게 세워서 읽기도 합니다. 원장님께서 여기에서 또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탭은 몇 대가 필요합니까? 라고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물론 동시간대 인원만큼 탭을 구비해 놓으시면 좋으시겠지만 또 여건이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인원수가 많지 않더라도 또 비슷한 시간대에 많이 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탭이 부족해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조금 아이를 나누어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장 이제 이상적인 방법은 집중력 끝나고 읽기 독서 진행 후에 리딩 독서 하는 게 좋지만 탭이 뭐 왔을 때 아이들이 갑자기 그 타임에 많이 와서 부족해요 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 읽기나 독서가 다 마치는 시간이 빠르면 한 6, 7분, 10분 이내에는 마칩니다. 그래서 시험 마치기 한 10분 전쯤에 너는 이제 마치기 전에 읽기 독서 하나 하고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나누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중간에 자 읽기하자라고 하면서 책 흐름을 깨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나 마칠 때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읽기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 제일 표지에 보면은 읽기 트레이닝이란 무엇인지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는 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거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왜 네가 이 교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읽기와 다시 읽기 지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문자 친숙도나 독서 방법 교정 또 그리고 이런 줄거리 순서 잡기 과정을 통해서 쓰기로 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이건 제가 또
장표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에게 이런 항상력을 가져다 줄 수 있어 라고 한번 설명해주고 교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이렇게 수업 순서이고요. 저희가 읽기 트레이닝에서 가장 큰 개선 방법이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문자 친숙도 개선, 그리고 독서 방법의 교정. 그럼 저희가 읽기 트레이닝 했을 때 이런 거 좋아하죠? 라고 하는데 이런 향상 능력은 어떤 과정에서 발휘되게 될까요? 예, 처음 읽기와 다시 읽기 과정에서. 처음 읽기는 그림과 함께 글자 크기가 조금 크고요. 다시 읽기에서는 그림이 없이 글자 크기가 조금 작아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반복 읽기를 하면서 다시 읽기 과정을 통해 문자가 친숙해지고요. 그리고 독서 방법은 읽기 속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셨죠? 교과도서 지수 검사하실 때 음독이냐, 뭐 속발은 낱글자냐 이렇게 해서 2번 읽는 과정을 통해서 독서 방법의 교정. 그리고 쓰기로 가는 여기 디딤돌은 줄거리 순서 잡기를 통해서 쓰기로 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과정, 온라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제 책과 어떻게 활용하는지 과정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야 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온라인 여기 이 지혜로운 어부에서 이 부분은 온라인 화면이에요. 나왔을 때 제목 읽기 나옵니다. 제목 읽기 나왔을 때 저는 제목 보고 내용 상상하며 질문 만들어 보기를 시킵니다. 이걸 시키는 이유는 목적 정독입니다. 저희가 리딩 독서를 할 때도 코칭지 다 읽게 하시잖아요. 코칭지를 읽게 하는 목적도 아이들에게 네가 책에서 어떤 생각을 먼저 염두에 두고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될 걸지 하는 목적 정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가 친절히 낳은 선물에서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읽기 트레이닝 1권이어서 보통은 아이들이 제목을 보고 적지만 이 친구는 그림을 보고 질문을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박수를 외쳤을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왜 놀랐을까? 그러면 보통 저희 제목에서는 모든 지문의 내용이 집약되어서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서 아이가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면 훨씬 더 호기심을 갖고 책을 읽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할아버지가 왜 놀랐을까 해서 왜 놀랐는지를 찾으면 책의 중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우정은 영원하다. 뭐 누구와 누구의 우정일까? 아니면 깎아다리를 만들어다. 왜 만들까? 이 목적을 찾으면 이 내용의 요점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 확인하고 나면 어휘 확인이 나옵니다. 어휘 확인은 아이들이 대충 누르고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제대로 읽고 가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휘 확인하면 이제 처음 읽기가 들어갑니다. 처음 읽기 들어갔을 때 시간을 클릭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아이가 클릭해서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지 체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나는 이제 클릭했다라고 생각하고 지문을 막 읽기 시작했는데 지문 다 읽고 나면 시간을 클릭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꼭 할 때 시간이 카운팅 되고 있는지 체크하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내가 다 읽고 나서 클릭하면 시계가 초록색 모양으로 바뀌고 시간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목표 시간이 3분인데 이렇게 시간이 초과가 되면 어떡할까? 사실 읽기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이 시간 초과되는 학생이 많지 않아요. 해보시면은. 하지만 간혹 이렇게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이거는 목표 시간이죠. 목표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만해라고 하지 않고 처음 읽기에서 목표 시간은 3분이 넘어도 다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읽기를 하고 나면 문제 확인을 하게 되죠. 문제 확인은 이렇게 이 독법으로 하게 됩니다. 문장을 한번 읽으면서 읽고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 하게 되는 게 이 독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은 아이가 잘못한 예입니다. 줄 긋고 핵심 단어 동그라미 엉망진창으로 했죠. 뭐 의로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거에 동그라미 이렇게 한 친구는 반드시 잘 했는지 제대로 체크해 주시고 이것만 봐도 이 아이의 성격이 드러나죠. 대충대충 건성 읽기를 책 읽기 할 때도 합니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대로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 하게끔 그리고 간혹 아니면 형광펜으로 한 번씩 핵심 단어에 표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용어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육 때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여기 넣은 이유가
제가 지금 리딩 6년 차인데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신입 교육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제가 12월 교육을 들었을 때 교육팀장님께서 이런 의미를 다 설명해 주셨는데 금요일 교육 지사장님께서 하실 때 이런 의미 다 알고 계시나요? 질문 드리니까 그 채팅창에 답 남겨주신 분의 반 이상이 이걸 모른다고 대답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독과 2독은 말 그대로 읽은 횟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스 프로그램에서 보통 1독, 2독의 개념은 처음 읽기와 다시 읽기. 2독은 같은 지문을 두 번 읽게 되는 경우에 2독. 그래서 처음 읽기 1독, 다시 읽기는 2독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법이 나오는 건 읽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책을 읽느냐. 보통 1독법은 눈으로 쭉 읽는 거. 저희가 책 읽기는 다 1독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독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손을 같이 사용하면서 머릿속에 핵심의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 독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확인 과정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국사 할 때, 한국사 책 읽기 할 때 이독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익스 프로그램 안에서는 보통 1독, 2독과 이독법이라는 용어가 문제 확인, 그리고 한국사에서 나중에 뭐 핵심어 사전이라던가 요약 노트 아니면 한국사 책 읽을 때 이독법으로 읽으세요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문제 확인을 했을 경우에 가끔 이런 경고창이 뜨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경고창이 떴을 때 꼭 선생님한테 말해라고 미리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누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 아이가 문제 확인에 초과가 되는지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할 때 아이 한 명 한 명 저희가 계속 옆에서 붙어 있을 수 없고 여러 명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고창이 나왔을 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문제 확인의 시간은 보통은 1학년에서 이건 학년별로 구분이 됩니다. 1학년에서 3학년은 1, 2분, 4학년 이상은 50초에서 1분 40초가 넘어가면 이렇게 문제만 읽으라고 했는데 아래 5개, 오지선다까지 다 읽은 건가요? 라는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저희가 읽기 트레이닝 같은 경우 문제가 총 7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한 문제당 20초만 해도 7문제 1분 40초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줄거워서 읽고 핵심 단어 할 때 20초까지 사실 걸릴 일이 없어요. 몇 초, 한 5, 6초 아니면 끝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초과하는 친구는 내가 문제 다 읽고 나서 틀리지 않으려고 다시 읽기 하기 전에 문제 파악을 다 하려고 오지선다까지 읽은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올 때는 너 문제 오지선다까지 다 읽은 거 아니니 문제만 읽어라고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확인하고 나면 다시 읽기 과정이 들어갑니다. 다시 읽기에서 여기서 보시면 제한 시간 2분 40초입니다. 처음 읽기에는 목표 시간이었죠. 다시 읽기에는 제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을 초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 보기가 나와서 결과 보기라는 멘트가 뜬다는 말은 여기에서 종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이 종료가 되어서 다음날 이 지혜로운 어부라는 지문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종료가 돼버려서 여기 보시면 다시 읽기에서 빨간색이 나오고 시간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종료 과정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이가 지금 문제 확인 이독법으로 다 한 경우잖아요. 근데 문제 확인 이독법 한 거를 다 지워 놓으셔야 다음 수업 때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독법 지울 때는 뭐 아이에게 시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학년 같은 경우에 막 지우다가 종이가 찢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학년은 제가 직접 지우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일 다시 해야 되니까 직접 지워라고 해서 문제 확인 이독법 한 거 다시 다 지워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읽기 하고 나서 문제 확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별표 개수.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읽고 나서 잘 모르는 거 별표 문제 확인할 때 또 다시 한번 확인해서도 문제 확인해서 별표가 있으면 별표 개수를 클릭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별표 개수가 1에서 2거는 2개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3에서 4거는 1개까지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 이상의 별표가 될 때에는 이렇게 문제 확인이 종료되고 결과 보기로 해서 또 이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풀이 그 페이지를 펼쳐서 이독법 한 것도 다 지우개로 지워 주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종료되어서 문제 확인까지 해서 종료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는 간혹 문제풀이 할 때 어떤 친구는 지명교재에 문제를 풀지 않고 바로 답을 입력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명교재에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이 푼 답을 문제풀이 온라인상에 옮겨 적으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풀이의 답을 체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체크할 때 이 아이가 정말 맞게 풀었는지 제대로 풀었는지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명교재에 먼저 풀고 문제풀이의 답을 옮겨 적어라고 아이에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하고 난 다음에는 정보 처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에서는 지금 7문제 중에 5문제를 맞췄지만 축하해라는 멘트가 떴죠. 이 경우에는 1권이나 2권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2권은 2개까지 허용, 그리고 3에서 4권은 1개까지 허용이어서 만약에 이렇게 개수가 많이 틀릴 경우에는 결과 보기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종료가 되어서 다음날 이 지문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도 문제풀이 페이지 그대로 지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7개 중에 5개를 맞았죠. 읽기 트레이닝 3권입니다. 그럼 다시 정보 처리가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행이 안 되죠. 왜냐하면 3권에서 오답이 2개 나와서 허용되는 개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서 중단이 되고 이 시간 적은 부분이라던가 이독법 한 거는 다 지워 두셔야 됩니다. 이거 정보 처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정보 처리 의미는 저희가 문제에 나왔던 거 지문에서 찾아서 그 해답을 찾아서 아이가 번호를 적고 내가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직접 채점하는 과정이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이 읽기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정보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해서 하고 나면 이렇게 답안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신지문, 구지문이 나와요. 지금 신입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지금 신지문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예전에 교육 받으셨던 분들도 신입 교육 한 차례 더 받으게끔 필수 교육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작년 5월 1일 전에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 읽기 트레이닝 정보 처리 확인이 답지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구지문 클릭하셔서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빨강색으로 1번, 2번 한 거 정보 처리하고요. 그리고 파란색 볼펜으로 자기가 직접 잘 했는지 채점을 우선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색연필로 한 거는 제가 직접 다시 체크를 한 부분이에요. 했을 때 아이가 1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정보 처리를 잘못해 놓고서는 자기가 다 맞다고 채점을 한 경우예요. 이렇게 나중에 아이가 다 채점을 한 부분도 원장님께서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체크 안 하고 넘어가면 자기가 틀려놓고도 틀렸다고 아니하죠. 그냥 다 맞다고 동그라미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를 하나 틀렸죠. 이렇게 오답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직접 답을 네가 수정을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6번 같은 경우 이 친구가 3번의 답을 체크를 했고요. 그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답을 4번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봤을 때 그리고 옆에 6번에서 내일 아침 나와 함께 가자라는 부분을 정보 처리했죠. 근데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여기 답은 4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오답을 정답 처리하면서 이 답조차 잘못 표시한 거죠. 옆에 보시면은 색연필로 6번에 보면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날아가서 구름나라에 내려놓았습니다. 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답은 캄캄한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별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으니까 꼭 한번 채점은 원장님이 직접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요즘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지 성향을 파악하고 아이를 평가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선생님을 평가를 합니다. 아, 이 선생님 대충 해도 넘어가는 선생님, 그냥 뭐 내가 틀려도 맞다고 하면은 그냥 체크 안 하는 선생님 하면 아이도 대충 하게 되겠죠. 하지만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이 선생님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니까 나도 이거 잘 오답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꼼꼼하게 체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줄거리 순서 잡기 다 맞으면 O 이렇게 나오고요. 틀리면 X가 나와서 줄거리 순서 잡기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2번째 실패되었을 때도 이거는 지문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이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줄거리 순서 잡기 같은 경우에는, 어, 읽기 트레이닝의 이 줄거리 순서 잡기는 이 과정은 정규 과정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예로 팁을 드리려고 올려놓았는데요. 리딩에서 글쓰기 안 되는 친구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 비해서 레벨이 많이 떨어지는 친구, 아니면 띄어쓰기나 아니면 줄거리 요약을 시켰을 때 전혀 이런 줄거리 요약이 안 되는 친구들, 요점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읽기 트레이닝 순서 잡기를 가지고서 쓰기를 한번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200자 원고지를 사용을 했고요. 아니면 저 양식지에 보면은 그때 140자 원고지 양식지 있죠. 거기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옮겨 적으면 원고지에 넘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요약해서 네가 순서대로 한번 적어봐 라는 것도 아이들에게 글쓰기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나 이 과정을 보여드렸을 때 읽기 트레이닝 이렇게 줄거리 하면 다 적어야 되나 보다 해서 모든 친구들 다 이렇게 쓰기 시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칫 하다가는 독서 보다가는 이렇게 쓰기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너무 쓰기에 집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리딩에서 글쓰기가 너무 안 되는 친구들, 줄거리 한번 써봐 했는데 사건을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뒤죽박죽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적는 친구라던가, 아니면 맞춤법이 많이 틀리거나, 그리고 저희는 고학년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글씨를 정말 알아먹지도 못하게 쓰는 친구들, 이 원고지 안에서는 제발 정성 들여서 한번 적어보자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시켜봅니다. 이 친구도 글씨를 본인이 쓰고서도 잘 못 알아보는 친구예요. 정말 정성 들여서 노력해서 쓴 글씨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줄거리 순서 잡기를 쓰기로 한번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휘 테스트 제일 마지막 단계이죠. 어휘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고요. 이렇게 두 문제가 다 맞아도, 그리고 두 문제가 다 틀려도 테스트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과지에서 이렇게 신호등 색깔이 나오죠. 줄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쁨이 나올 때는 두 번 다 실패를 했을 경우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두 개 다 틀렸을 경우에, 하나라도 맞으면 초록색 신호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모두 실패했을 때 빨간색 신호등이 나온다는 거. 이 결과 분석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신호등으로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회색 신호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시간 같은 거 윗부분에는 다 사실 이렇게 기억하시긴 조금 힘드시지만 이 기준은 한번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의 신호등 색깔의 기준은 학생의 평소 읽기 속도입니다. 내가 읽는 속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에서 130% 안에 구간에 들어갈 때는 초록색 신호등, 이거보다가 더 느릴 경우 70보다 떨어질 때는 느림의 빨강색, 그리고 130%보다 더 올라갈 때는 회색으로 빠름이 됩니다. 이거는 학생의 평소 읽기 속도가 기준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문제 확인과 정보 처리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학년별의 목표 시간입니다. 그래서 1에서 3학년까지, 4학년까지 해서 학년별로 시간을 나누어서 이 구간 안에 들어가면 표준, 이거보다 더 빠르면 회색, 그리고 느려지면은 빨강색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줄거리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두 번의 기회 중에 두 번 다 틀리면은 나쁨에서 빨강색, 한 번이라도 맞히면 좋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의 색깔의 의미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료를 하고 나면은 이런 시간별로 쭉 뜹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앞에 표지에 여기 목차에 한 번씩 적게 합니다. 앞에 날짜와 그리고 자기가 읽었던 분당 글자 수와 전체 시간. 왜냐하면 이게 종합 결과지에 들어가도 다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적어두면은 아이도 내가 몇 글자를 분당 몇 글자 읽었구나, 또 자각도 되고요. 제가 한눈에 보기가 편해서 이렇게 한번 적게 합니다. 옆에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놓은 부분은 아이가 여기에서 하나 틀렸을 경우에, 어휘가 틀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제가 표시해서 한눈에 제가 관리하기 쉽게끔 표지에 이렇게 목차에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독에서 시간을 표시해 둔 거는 아이가 1독보다 이독의 시간이 더 늘어났을 때, 이독 시간이 더 짧아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아이가 혹시 문제 확인 후에 내가 점수에 연연해서 이독을 조금 할 때 길게 읽은 건 아닌지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이독 시간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적어둡니다. 결과 분석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실, 추론, 어휘에서 결과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저희 문제 풀기 7문제에 해당되는 거여서 6번, 7번이 오답이 되었죠. 6번, 7번은 본론과 결론에 너가 이해를 못했구나 해서 빨간색이 뜨는 거고요. 추론 부분은 문제 부분의 추론이 아니고요.
줄거리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가 두 번 다 틀리면 X가 나와서 추론은 줄거리 순서라는 거. 그리고 어휘는 마지막에 두 문제 나왔던 거. 그래서 혹시나 또 사실 뭐 추론, 저희가 독서 진단 볼 때 어사추비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아 추론은 뭐 추론적인 문제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7개의 문제에 추론은 줄거리 순서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 분석지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지문 읽기가 아이가 빠름으로 다 회색이 나왔죠. 첫 번째 일독했을 때 1분 40초. 다시 읽기는 1분 48초에서 다시 읽기는 처음 일독 때보다 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소 아이의 읽기 기준값을 해서 이 진동 색깔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시 읽기가 빠르게 나왔지만 처음 읽기보다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에 이런 건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읽기가 시간이 빠름이 나왔지만 처음 읽기와 비교해서 더 시간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너 다시 읽기는 이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짧아져야 돼 라고 해서 한 번 더 아이에게 좀 피드백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별로 제가 한번 여러 읽기 트레이닝 진행하는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6학년이고 2레벨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 같은 경우에 제가 어머님 이제 독해력 교재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엄마가 하신 말씀이 저희 아이 6학년 독해력 교재 집에서 풀고 있는데 너무 잘 풀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냥 네 라고 대답했지만 보시다시피 도서 레벨이 2레벨인 친구예요. 사실 이 해당 학년의 독해력 교재 쉽지 않거든요. 제가 속으로는 6학년 독해력 교재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읽기 트레이닝은 제가 3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을 때 봤을 때 1강, 2강, 3강, 4강, 5강 계속 한 문제씩 오답이 나오죠. 사실 3권 같은 경우에 오답이 하나가 허용이 됩니다. 오답 하나 허용되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 마시고 또 6학년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진행을 해보시지만 읽기 진행 이렇게 오답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간혹 어쩌다 한두 문제 틀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오답이 매번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실적 독해력이 지금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아이에게 너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매번마다 이렇게 문제가 틀리니까 사실적 독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읽자라는 피드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기준을 하나에 맞추어서 하나 틀려도 되니까 괜찮아 라는 게 아니라 아이별로 유형별로 조금 다르게 코칭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주고 났더니 6강, 7강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오답 없이 잘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읽기 트레이닝 3권 하는 경우입니다. 학년 대비해서 독서 레벨이 좀 낮은 경우가 되겠죠. 이 친구 올 봄에 들어온 친구인데 중학교 2학년이고 분당 글자 수가 286자, 이해도 35%입니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 도서 레벨 1레벨부터 시작해야 되는 친구인데 지금 3레벨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친구가 5학년 2학기까지 여기 리딩을 다녔던 친구예요. 그 당시에도 책 읽기가 잘 안 되고 또 책 읽기 속도도 굉장히 느린 친구였어요. 그래서 3레벨이 막 진입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책 읽기 되는구나. 속도도 좀 나아지고 조금 올라오는구나 하는 찰나에 어머님께서 이제 6학년도 올라가고 하니까 어머니 영수학원을 조금 더 보충을 더 해서 다녀야 되겠어요. 여기 시간이 안 되어서 못 다니겠어요 라고 하고 그만두신 분이에요. 벌써 영수학원 다 상담 받으시고 시간 세팅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 다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둔 학생이에요. 근데 올 봄에 엄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동생을 다시 이제 다니려고 하나라고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님이 중학교 2학년 되어서 중간고사를 치고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동안 학원을 열심히 다녔겠죠. 그리고 잘한다고 믿었지만 중간고사를 보고 나니까 어머님이 너무 놀라신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영어 가위를 했었는데 영어 가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이 친구는 지금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도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국어 책 읽기를 시키세요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리딩을 다니겠습니다라고 연락을 하셔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선생님 그때 5학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수학 하지 않아야 돼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 수학이나 타 과목을 하려면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수반이 되어야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문해력이 안 되는 친구는
과목을 열심히 하더라도 모래성 닦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정말 읽기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여기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드인 도서 레벨과 독서 방법까지 고려하여서 읽기나 독해 트레이닝은 교재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니까 독해 트레이닝 진행해야지가 아니라 리딩 도서 레벨과 아이의 평소 읽기 방법. 그래서 처음에 상담 오셨을 때 어머님 이 친구 읽기 트레이닝 몇 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첫 상담 때 말씀하지 마시고 어머니 이런 교재 있습니다. 제가 이 몇 번부터 시작할지는 리딩 조금 수업 한번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이의 독서 방법이나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몇 권부터 시작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분당 글자 수가 너무 느려서 세상 느린 친구입니다. 성량 자체가 느린 친구예요. 행동이 느린 친구도 있잖아요. 진단 불가. 그리고 분당 글자 수가 너무 높아도 진단 불가. 지금 이 친구도 너무 느려서 진단 불가. 독서 이해도도 25%.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과가 진단 불가가 나왔던 친구예요. 1레벨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읽기 트레이닝 1강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마친 친구예요. 1강에서 20강까지 했을 때 제가 10한 3강, 4강 갔을 때 속도가 분당 글자 수가 확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야, 너 이제 분당 글자 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보시면은 옆에 그래프 보시면은 파란색이 4학년 분당 글자 수고 노란색이 이 친구 그래프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학년 대비해서 분당 글자 수가 속도가 느리다는 편이죠. 그리고 아래 그래프 봤을 때도 초록색이 4학년 평균 시간, 위에 초록색이 이 친구 시간이어서 당연히 분당 글자 수가 늘어서 읽기 속도가 느리니까 전체적인 처리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쯤 뒷부분에 가니까 분당 글자 수도 올라가고 또 전체적인 이 처리 속도도 거의 학년의 평균과 이제 맞먹게 속도가 개선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으로 독서 방법, 즉 책 읽는 속도와 개선이 되고 향상이 가능해서 읽기 속도 느린 친구는 이런 단문 독해를 교재 같이 병행해 주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집 활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휘집 저희가 읽기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1, 2권 합본, 3, 4권 합본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읽기 트레이닝 진행하는 친구 거의 다 같이 어휘집 활용합니다. 그런데 읽기 트레이닝이 예를 들어 2권부터 시작하는 친구는 어떡하죠? 라고 이제 질문하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1, 2권이 합본이어서 1권 하지 않고 2권부터 시작한 친구는 어휘 연습장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넘어가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준은 아이의 평소 어휘 습득력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어휘 습득력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라고 또 말씀하실 수 있죠. 1에서 3레벨까지 저희 여기 어휘 연습장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휘 연습장 활용을 다 한 번씩 적어봐 라고 하면 그냥 아이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베껴 쓰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독법으로 읽게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쓰고 나서 제가 뜻을 말해주면 아이가 그 단어를 한번 대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별표해 놓은 부분은 아이가 대답을 잘 못한 거. 이렇다고 해서 뭐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암기해 이건 아니고서 아이가 한번 뱉어보고 또 대답 못한 건 제가 한번 더 얘기해서 어휘가 좀 입에 붙게끔 이렇게 해서 어휘 습득력을 테스트 해보면은 같은 1레벨을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많이 책 읽기를 듣고 자란 친구는 확실히 어휘 습득력이 좋습니다. 어휘 습득력이 이런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권부터 시작하더라도 어머니께 상담 드려서 어머님 이 친구는 어휘 보충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1, 2권 합본이지만 지문을 하지 않아도 어휘 연습장은 활용이 가능하니까 1권부터 해서 어휘 연습장은 1, 2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드리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거 어휘 연습장도 이거는 바로바로 하고 나면은 채점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리면 저에게 별표에서 고치게 하고요. 제가 가장 많이 오답이 나오는 게 헐레벌떡 부랴부랴. 사실 2개 바꾸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넣자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어휘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1강 마치면은 1강 바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시간차를 좀 두고 합니다. 짜투리 시간에. 예를 들면 오늘 아이가 뭐 독서 노트까지 수업을 다 마쳤는데 한 3분에서 5분 좀 애매하게 시간이 남을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새로 시작하기는 애매하고 그냥 보내기에는 저는 수업 시간은 다 채워서 1시간 꽉 채워서 하고 보냅니다. 예를 들어 조금 뭐 몇 분이라도 일찍 보낼 경우에 간혹
또 어머님께서 아직 누구 수업 중이죠. 뭐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어디로 내려보내주세요. 이런 문자를 가끔 보내시기도 해요. 그럼 아이가 벌써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수업 시간 제가 다 채운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조금 덜하고 내보낸 경우에 그런 문자가 오면 굉장히 좀 민망한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저는 시간은 무조건 다 채우고 보냅니다. 그럴 때 이런 어휘 연습장 해서 많이 하시는 뭐 만각곡선처럼 아이가 잊을만 할 때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로 조금 전에 시간차를 두고 굳이 1강과 1강 이렇게 딱딱 맞추어서 진행하지 않고 어휘 연습장은 그렇게 짜투리 시간 나거나 아니면 아이가 너무 좀 일찍 왔거나 그래서 집중력 훈련을 같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남을 때 어휘 연습장 하나 풀고 있자라고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다음 독해 트레이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독해 트레이닝은 또 어휘 읽기 트레이닝을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독해 트레이닝에만 나오는 그런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도 많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죠. 독해 트레이닝을 처음 시작할 때 레벨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딩 도서 레벨과 별개라는 거 아이의 읽기 분당 글자 수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가 선정한 레벨에 따라서 제한 시간이 설정되기 때문에 아이가 욕심부려서 레벨 높은 게 좋은가 보다 해서 너무 높게 설정을 해버리면 제한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럼 계속 제한 시간에 걸리게 되니까 아이가 자기 분당 글자 수에 맞는 레벨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회 이상 이렇게 걸리지 않고 계속 자기 레벨보다 높이 빠르게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승급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레벨 8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레벨로 승급하겠습니다라고 나오니까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어요. 레벨 설정에서 그러면 아이가 레벨 한번 설정하면 변경하지 못하나요? 계속 그 레벨로 가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 X 플러스에서 원장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고 우리 학원 관리 가서 학원세 클릭하면 여기에 레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그래서 수정이 필요한 친구는 여기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나온 김에 하나 설명 하나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설정이라는 게 나와 있죠. 저희가 이 어떤 기능이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누르시면은 설정이 누르면은 이 친구는 지금 16강에서 15강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 패스가 지금 제일 마지막 16강까지만 나오죠. 아니면 제가 이 친구는 그저께 읽기 진행 이건 이제 라이센스 이용권 부여한 친구 같은 경우 1강부터 패스가 다 나오죠. 이 패스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이 강을 시작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께서 지금 탭이 구비가 되지 않아서 원장님 직접 불러주면서 그냥 아이들에게 지명 교재만 가지고 활용을 예를 들어 2강까지 하셨어요. 3강부터는 이제 온라인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1, 2강 벌써 진행을 한 상태잖아요. 이럴 경우에 1강, 2강 패스하고 3강부터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혹 진행하다가 특히 한 지문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유달리 몇 번을 반복해서 했지만은 안 될 경우에 패스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원장님이 직접 온라인과 할 때 아이들이 많이 혼돈이 되니까 연습시키는 차원에서 1강, 2강까지는 아이에게 지면으로만 진행을 하시고 3강부터 하겠다. 이럴 때도 패스 기능을 활용하셔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레벨 수정하실 수 있고요. 옆에 설정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아이들의 강 뛰어넘을 수 있는 패스 기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해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로 제목 보고 질문 만들어 보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독해 트레이닝도 어휘, 읽기 트레이닝은 어휘집이 따로 있지만 독해 트레이닝 없기 때문에 특히 또 독해 트레이닝 고학년이기 때문에 아이들 대충 넘어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씩 제대로 읽고 넘어가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자기가 선정한 레벨에 따라서 제한 시간이 설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한 시간이 초과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독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친구가 예를 들어 노인의 말의 3장 법사는 여기를 읽는데 제한 시간에 걸려서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읽기를 중단한 위쪽 글자 수가 나와 있는 485자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아이에게 여기 독해 트레이닝은 중간중간에 글자 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위에 글자 수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해 트레이닝에서 중요한 거는 읽기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별표 개수 상관없이 다시 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독해 트레이닝은 별표 유무에 따라서 다시 읽기를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읽기까지 하고 또 마무리가 되느냐, 중요한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별표, 즉 이 별표를 하고 안 하고는 메타인지가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별표 표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읽기 해서 별표가 있으면 다시 읽기 진행하고요. 처음 읽었는데 문제 확인을 했는 경우에 나 다 알아 했을 경우에 다시 읽기 하지 않고 바로 문제풀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2번을 이독을 했지만 또 모르는 문제가 있어. 이럴 때는 거기에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독해 트레이닝은 아이에게 별표 네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라는 거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독해 트레이닝 정보 처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독해 트레이닝은 정보 처리 후에 답안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이 필히 채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 아이 보면 소리는 왜 영국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 쪽만 바라보았습니까? 했을 경우에 아이가 여기에 정보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의미로 봤을 때는 아빠가 안아서 다른 생각에 빠져서 집중하지 못하는 게 맞지만 위에 보면 영국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 쪽만 바라보았습니다 라는 정확한 문장이 나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부분에 정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처리한 게 그래 의미상 맞으니까 이것도 맞아가 아니라 아이가 정확한 문장을 찾아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 저희가 독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서 1권에서 7권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4권부터는 비판이 추가가 돼요. 비판 문제는 여기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보시면은 이 글을 읽고 나는 대화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글을 아울러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가 이제 4권 진행하는 친구가 선생님 10번은 정보 처리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잘 찾아봐 다 있어 하시면 안 되고요. 10번은 비판 문제는 정보 처리 쉽지 않고요. 그리고 독해 트레이닝은 10개가 다 맞아야 패스가 되지만 4권부터는 10번 비판 문제가 하나 오답이 나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3권까지는 10개 다 맞아야 되고 4권부터는 비판 문제가 하나 10번에 들어가서 10번은 정보 처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 문제는 오답이 나도 진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지금 또 시간도 좀 많으실 때 이렇게 답지 하나 마련해 주세요. 지금 교재 다 초도 물품을 받으셨잖아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이가 한 교재를 가지고서 답지를 만든 거고요. 그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새 교재를 가지고서 답지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채점하실 때 훨씬 용이합니다. 답 계속 찾으면서 채점하기 어려우니까 한 것만 딱 만들어 놓으시면 그 보고서 그냥 채점하시면 되니까 그렇으니까 지금 한번 지문 한 번씩 읽어 보시면서 그리고 답지 하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 독해 트레이닝 결과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별나라 마트 습격 사건인데 두 개의 결과 분석지가 다르죠. 이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그래프의 색깔이 다릅니다. 왼쪽 거는 그래프가 조금 덜 나와 있죠. 이거는 부모님께 가는 카톡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결과 분석 클릭하면은 아이가 학년 평균과 레벨 평균이 다 비교돼서 나오고요. 어머님께 가는 카톡에는 아이의 평소 읽기 기준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머님과 뭐 이런 상담을 하는 도중에 뭐 선생님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라고 이제 부모님이 질문하셨을 때 선생님께서 어머님 뭐 파란색은 학년 평균이고요. 노란색은 레벨 평균이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어머님께서 제가 받은 거에는 그런 그래프가 없어요. 라고 피드백이 오겠죠. 그랬을 경우에 어머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프가 잘못됐나 봐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어머님께 전송되는 카톡은 아이의 이런 학년 평균이나 레벨 평균을 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차이점 잘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분이 계시면은 내가 하고서 받아보면 차이점을 알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이 이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 기억해 두시고요. 이 부분은 아이가 2권하고 3권 한 친구예요. 2권에 보시면은 풀이 처리 같은 거 느릿느릿 계속 말이 나오죠.
3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준으로 많이 올라서 이게 제가 자료 만들려고 다른 친구 거 가져온 거 아니고 같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2권, 3권 진행할수록 아이가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정보 처리 시간도 짧아지고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플러스는 아이가 한 번에 통과 못하고 2차 시상을 진행한 경우.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딱 누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면서 얘가 2번 한 거에 대한 결과가 다 뜹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표시가 많이 있으면 안 좋은 거겠죠. 한 번에 통과를 못하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제가 이 3번의 종합분석 결과지를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 표에서 봤을 때 갑자기 천자이성으로 쭉 뛰어넘는 구간이 있죠. 여기에 4, 5, 6강, 또 10, 11, 12강.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쭉 이어서 천자 이상 분당 글자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뛰었지라고 봤더니 4강, 5강은 플러스 표시는 2차 시 이상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보통 같은 지문을 4번 이상 읽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할 때 처음 읽기 다시 읽기 2번, 또 2회 때 또 처음 읽기 다시 읽기 있으니까 최소한 3, 4번 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같은 지문을 여러 번 읽으니까 당연히 분당 글자수가 올라가고요. 6강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했지만 이렇게 1200자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10강, 11강도 여러 차시를 했기 때문에 분당 글자수가 이렇게 많이 읽어서 올라가고 12강은 한 번 했지만 또 이렇게 천자를 유지합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이렇게 같은 지문을 여러 번 반복 읽기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음 강에도 지문을 읽다 보니까 분당 글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독서 방법이 교정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독해 트레이닝에서 이렇게 독해 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독해 테라피는 말 그대로 읽기에 치료를 해준다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레벨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 6레벨일 경우에 나는 이 친구 조금 읽기 속도가 느린 것 같아서 읽기 속도를 조금 개선해 줘야 되겠어 했을 경우에 레벨을 올리시고 하면은 제한 시간이 설정됩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글자가 검게 지나게 되면서 줄이 그어집니다. 아이가 그 속도에 맞추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럼 6레벨 있던 친구가 8레벨의 속도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정도로 내가 속도를 올려야 되겠는구나, 이 정도 읽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 느린 친구는 이렇게 독해 테라피라는 과정에서 읽기 속도도 한번, 높은 속도도 한번 아이가 느껴보시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읽기 트레이닝, 독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처음 진행할 경우에 맛보기 학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 아이디가 아니라 원장님 아이디로 로그인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문 출력이 있죠. 지문은 저희가 책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맛보기 지문 출력하셔서 맛보기 학습 시작하시면 똑같이 온라인 프로그램 저희가 진행하는 것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하는 친구들 처음 읽기, 다시 읽기 이런 이독법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한번 연습해 주시고 본교재로 들어가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읽기 트레이닝 같은 경우 제가 진행해 보니까 이게 강마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1에서 4강까지 통틀어서 하나예요, 샘플이. 그러다 보니까 1강을 해야 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 교재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길어서 조금 하기 어려운 친구도 있지만 3강, 4강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거 하나 출력하셔서 미리 연습시키면 아이들이 바로 1강부터 시작했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을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 질문 정보 처리에 대한 답지는 따로 제공되지. 이 정보 처리 답지는 읽기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안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독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읽기 트레이닝과 독해 트레이닝 한번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뭐 외우세요 이런 게 아니라 비교해 드리는 것은 이 차이점 알고 계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면 읽기 트레이닝대로 독해 트레이닝은 독해 트레이닝대로 더 기억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문 개수는 읽기 트레이닝은 4권에 20개, 독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1에서 7권까지 16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선생님 이거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라고 했을 때 대충 2, 3개월 걸려요? 라가 아니라 지문이 20개입니다.
예를 들면 주 2회 오는 친구도 있고 주 3회 오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 2회 오는 친구 같은 경우에 지문을 주 2회 2개 나갔을 경우에 한 달이면 8개, 그러면 2달 반 정도면 20개가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한 번에 통과 못해서 다시 또 재도전하고 하면은 3개월 정도의 하나의 건수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니 지문이 몇 개여서 아이가 몇 회 오니까 어느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문 읽기에서 처음 읽기와 다시 읽기, 읽기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읽기 3분이어서 목표 시간 넘겨도 진행이 되고요. 다시 읽기에서 2분 40초 제한 시간에 걸리면 진행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선정한 레벨에 따라서 그 제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 하지만 독해 트레이닝은 처음 읽기부터 제한 시간을 초과가 되면 거기서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읽기 같은 경우에 읽기 트레이닝은 무조건 2번 읽게 되고요. 독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문제 확인 후에 별표 없이 나 바로 문제 풀어도 돼. 다 알아. 하면 다시 읽기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수는 7개, 10개. 그리고 허용 오답 개수는 읽기 트레이닝은 2개까지, 3, 4권은 1개까지. 이거는 별표 개수도 마찬가지고요. 독해 트레이닝은 문제수가 10개이지만 1에서 3권은 오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사실적 독해되어야 되고요. 4권에서 7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에서 10번 비판 문제는 허용이 된다라는 거. 정보 처리 답안은 읽기 트레이닝 온라인 시스템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채점 한 개 틀릴 수도 있으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독해 트레이닝은 따로 답지가 없기 때문에 마치고 선생님이 직접 채점을 해 주셔야, 채점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정보 처리를 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이 장표를 넣었습니다. 네, 이거 수요일에 공지가 되어서 어제부터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읽기와 독해 트레이닝 유효기간 노출. 그래서 학생에게 사용권을 부여한 시점부터, 예를 들어 제가 오늘부터 이제 하면 오늘부터 해서 내년 2023년 1월 13일까지가 되겠죠. 365일에 이용권이 이 안에 이 교재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부여한 시점으로부터 365에서 하루씩 차감되고 여기 옆에 있는 숫자는 이제 남은 일수가 되는 거죠. 104일이 남았습니다. 230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원장님께서 나는 얘 그냥 읽기 트레이닝 1에서 4권까지 다 진행할 건데 라고 해서 1에서 4권까지 이용권을 다 부여를 미리 해놓으시는 경우에 아이가 하다가 뭐 사정이 있어 휴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용권이 그냥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용권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익스 넘어가겠습니다. 익스는 아까 들어가셨다시피 익스 들어가셔서 리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한국사, 비문화, 그리고 듣기 트레이닝까지 진행이 됩니다. 듣기 트레이닝을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리딩에 처음 와서 아이들 신입 등록하는 것처럼 학생 등록 별도로 하셔야 된다는 거요. 기억하시고요. 듣기 트레이닝은 뭐입니까? 집중력 훈련입니다. 그래서 듣기 집중력, 저희가 읽기 집중력, 저희 단문 독해 트레이닝 해서 했으면 여기서 듣기 집중력. 저희가 듣기의 중요성은 이 비대면 교육이 진행되면서 더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저희는 어릴 때부터 많은 듣기 훈련을 합니다. 선생님이 일러주는 이렇게 스토리도 듣고요. 도실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듣고 있는 친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학습적인 면에서 듣기 집중력 훈련이지만 평소에 사람과의 이런 대인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듣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요즘 듣기 잘 안 하죠. 제가 뭐 독서 노트 쓴다거나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던져주지만 쓸 때 보면 또 자기식대로 또 엉망진창으로 쓰는 친구 많습니다. 사람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온라인이나 비대면 교육이 강조될수록 그 듣기 능력은 아마 더 중요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형태 이렇게 아이들과 줌교육 하시고 선생님이 또 영상도 만드시고 그럼 집에서 이렇게 저희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듣게 되면서 듣기의 중요성은 더 향상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듣기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BMH에서 베이직, 미들, 하이에서 3단계.
각 단계마다 50세트, 세트란 말은 50개의 고사성어가 탑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듣기 트레이닝 하는 장면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됩니다. 이 같은 경우 블루투스로 지금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아니면 아이 하는 경우에는 요즘에 아무래도 조금 민감한 시기니까 뭐 이어폰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아이별로 아마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듣기 트레이닝은 처음에 정보 확인하고요. 이렇게 배경 지식, 이게 어떤 지방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휘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런 거 미리 다 출력해서 아이들에게 읽게 하면 되고요. 지문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여기 레벨 안에서도 S1, S2, S3, S4 해서 아이가 직전 5회차 이해도가 80% 이상이 되면 같은 B단계, M단계, H단계 안에서도 이렇게 자동으로 스피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1.5배속, 1.2, 1.5배속이었다면 아이가 5회차를 진행해서 이해도가 계속 80% 이상이 나오면 자동으로 배속이 또 이렇게 스피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1.8배속, 1.5배속, 1.8배속. 그리고 이렇게 듣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나면 여기에도 행동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노트 쓰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경 지식, 이게 어떤 지역에서 이런 보통 거의 중국 지역이 많이 있죠. 이런 배경 지식 어휘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아이가 저희가 독해 트레이닝 정보 처리하는 것처럼 이 내용을 들으면서 문제에 나왔던 이 부분을 내가 클릭하면 이렇게 밑줄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진 부분은 아이가 이거 문제에 나왔던 거야 라고 클릭한 부분. 초록색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이가 2개의 오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직관력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의 노트 쓰기 해서 이 양식지도 다 출력이 가능하니까 뭐 가머니설 아니면 이런 거 해서 아이들에게 지문에 등장하는 뭐 새롭게 알게 된 단어와 뜻이라던가 아니면 현재적 줄거리라던가 이런 거 정리하게 쓰면 훨씬 더 아이들이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아이가 소탐 대시를 빨간색을 하는 경우고요. 뭐 모의고사가 나와 있죠. 모의고사는 10개마다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사실 아이가 10개를 다 하고 나면 10개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었을 때 오답이 많이 나와요. 이 고사성어 쉽지 않아서 10개를 다 아이들이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좀 많이 풀려주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친구도 보면은 처음에는 뭐 8개, 7개, 2-3개 틀렸다가 이제 10개. 그래서 10개까지 다 맞출 때까지 많이 한번 해주시면 복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옆에 확인 테스트는 50개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풀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형태를 봤을 때 사실 읽기 트레이닝과 독해 트레이닝 하고 책 읽기를 들어갔을 때는 60분 수업에 가능하지만 듣기 트레이닝이나 이런 그 외 프로그램 하나 넣었을 때는 90분 수업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여기 듣기 트레이닝 위에는 60분 수업 옆에다 이렇게 빼놓았죠. 예를 들어 듣기 트레이닝이 엄마가 하고 싶은데 시간이 60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시간 연장이 안 된다고 했을 게 60분 수업하고 너 듣기 트레이닝 하나 하고 가자라고 해도 되지만 사실 수업 외 시간에 그렇게 하고 보내면 선생님도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하고 진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 보다가는 사실 프로그램이 2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단문들과 비문학, 독해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문들 같은 경우에는 한 초등 4학년 이상, 그리고 비문학, 독해는 초등 5에서 6학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문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구조 직관력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어 찾기,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의견 구분, 설명 7형식, 그래서 총 11등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설명 7형식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에 대해서 구조 직관력을 익혔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전으로 이제 글독해나 단락 독해 들어가는 것이 비문학 독해 3팩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일단 비문학부터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위쪽에 제가 이게 주어 찾기 해놨죠. 주어 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중독이란 유혹이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주어 찾기 굉장히 쉽죠. 근데 문장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 나갔을 때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너 주어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중독이란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긴 문장에서도 주어를 바로 찾아내며 전체적인 문장의 뼈대를 익혀서 이런 구조 직관력이 바로 향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번 여기 문제 보시면 있다. 뭐가 있을까? 그래서 등이가 되겠죠. 이런 것들 늘어날 것이다. 뭐가 늘어나지? 수요가. 이게 주어가 됩니다. 이런 거에서 서술어와 주어를 빨리 찾으면은 전체 문장을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의견. 사실 의견은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의견은 이게 사실인지 의견인지, 글쓴이의 의견인지 주장인지 이걸 빨리 제가 캐치를 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해서 또 내 생각을 덧붙여서 글쓰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치였다. 수치는 내 의견이 들어간 거죠. 이게 내 생각이 들어간 거니까 의견. 이 부분도 얼핏 보면 의견인 것 같지만은 이거는 사실. 이렇게 문제 나오고요. 뭐 사전을 이용하면 뭐 흐느적 거심을 알 수 있다라고 나오죠. 뭐 흐느적 이런 한들한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네, 의견 아닌가 싶지만 사전을 이용하면 이렇게 해서 사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에게 아이디로 들어가면 다 한 번씩 이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원장님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설명 칠형식입니다. 분류 분석, 비교 대조, 원인 결과, 비유 예시, 정의 인용입니다. 이런 게 무엇일까 이렇게 유형별로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 찾기, 사실 의견, 설명 칠형식으로 비문학 단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BMH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냥 11등급으로 브론즈에서 단문 드릴 신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7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설명 칠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칠형식의 개념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월하게 진행을 하지만 또 여기서는 문항수는 같지만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럼 아이들이 더 빨리빨리 문장을 파악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점수도 더 높아지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문항수는 높아지지만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빠른 속도로 스피드 있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앞부분은 수월하게 했더라도 이 뒷부분에 가면 아이들이 반복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 한 친구 예를 보면 저희가 골드부터 칠형식 나온다고 했죠. 이 친구는 플래티넘에는 칠형식이 2개가 등장합니다. 벌써 앞부분에서 25회째 이렇게 도전이 나오죠.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도전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칠형식에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칠형식이 뭔지를 아이에게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노트도 뽑아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아니면 나만의 오답 노트가 있어서 이 친구가 틀렸던 거 오답 노트 뽑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아이가 조금 더 개념을 잡을 수 있게 해 주셔야 아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개념 노트, 오답 노트 이렇게 한번 뽑아서 한번 짚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다 마쳤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쉽게 앞부분에 진행하는 친구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문제수가 늘어나면서 시간이 줄어든다고 했죠. 챔피언 단문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횟수 만에 통과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통과하고 나면 이게 리드인에서 회원 중에 몇 번째 내가 통과했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수료증도 나와서 아이에게 수료증 증정을 하면 아이도 많이 또 성취감도 느끼고 좋아합니다. 또 이제 비문학 독해에 들어가겠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저희가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 직관력을 익혔으면 이 익힌 거를 바탕으로 실전에 적용해서 다양한 유형별의 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BMH 마찬가지로 해서 B는 6세트. 세트란 말은 이게 문장, 단락, 글 독해에서 1에 1에 가는 이게 한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1세트, 그러니까 문장 독해 다 마치고 단락 독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문장, 단락, 글 1회차씩 하고요. 또 문장 2회, 단락 2회, 글 2회 이렇게 진행이 돼서 6회차까지 가면은 진행이 마무리가 되고 M레벨은 12세트, H는 24세트 들어갑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B레벨에 6회차 마지막에 글독해만 남아있는 경우죠. 그러면 다 마치고 나면 M레벨에 다시 문장 단락 글에서 여기는 12세트까지 진행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문항수도 과락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 초과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레벨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글도 길어지고 글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래서 뭐지 문장 독해 같은 경우에 이제 6회차, 제일 마지막 회차가 되겠죠. 이런 거 나옵니다. 뭐 복합 문장을 단일 문장으로 바꾼가, 옳은 거 고르세요. 이렇게 다 마치면은 이렇게 마쳤습니다라고 해서 문장 독해 마치면은 다음에 단락 독해가 나오겠죠. 문장은 짧은 한 문장이라면은 단락은 이런 문장들이 조금 더 여러 문장이 하는 단락, 좀 글이 조금씩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목 찾기도 나오고요. 뭐 사실 의견인지 고르는 것도 나오고 문제 유형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면 이렇게 시간 내에 완료되지 못했을 때도 여기는 통과가 못하고요. 아니면 문제가 세 문항을 맞춰서 과반 이해도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중단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 시도를 해야 되고요. 글독해 같은 경우 이제 확실히 많이 길어졌죠. 문장, 단락, 글 마지막 여기에서는 단계가 됩니다. 여기서도 5문항 중에 3문항을 맞춰서 통과는 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개념 노트 보기가 나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은 이렇게 앞에 클릭이 표시되어서 리테스트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5단 문항 확인해서 이렇게 6회차까지 마치게 됩니다. 네, 여기도 아이가 표시하고 나면 이렇게 앞에 클릭 표시가 뜨고요.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독해 트레이닝에서 비문학을 들어갈 경우에 90분 수업을 권장드립니다. 60분 수업을 할 경우에 60분 수업 마치고 사실 독해 트레이닝하고 비문학까지 하고 책 읽기 하면 책 읽기의 수업이 너무 짧아져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려서 저희는 책 읽기 수업인데 책 읽기 또 독서 노트도 쓰고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독서 시간 짧아지기 때문에 60분 수업이만 진행이 하다 하면은 마치고 비문학 하나 하고 가자 해도 되겠지만 굳이 또 이렇게 시간을 외회하는 것보다는 어머니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면 독서 시간을 또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90분 수업으로 연장해서 더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90분 수업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국사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여기 독투와 단문 드릴 교재는 따로 있는 거 아니고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학습권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익스 사이트, 거기 리코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네, 모의고사는 10개마다 나오기 때문에 10개 다 못 맞추면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기 트레이닝 테스트 같은 경우 저는 한 3권 정도가 되지 않을까. 1, 2권 하는 친구보다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한 3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사 수학 런칭은 대표님께 이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나온다고 했지만 이게 언제 오픈이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라서 마지막에 대표님 있으니까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국사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사는 저희가 TNT라고 하는데 TNT의 개념은 테스트 앤 테라피입니다.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자기주도 학습의 완성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저희가 읽고 이해하고 요약하고 암기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기본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이 요약하고 암기하는 과정까지 되기 때문에 한국사는 도서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간 친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인데 뭐 2레벨, 3레벨 하는 친구가 학년이 있으니까 한국사 진행하면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사 그 책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요약하고 암기하는 단계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서 레벨이 최소한 5레벨 정도 이상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약하기 과정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형태, 책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요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트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는 형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알려준다는 의미보다는 한국사를 매개체로 해서 아이가 혼자 이런 자기주도 학습의 학습 방법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는 이렇게 두 단계가 있죠. 두근두근 한국사와 한국사 카페.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이상,
그리고 레벨도 한 5레벨 이상 정도 되는 추천드리고요. 한국사 카페 같은 경우에 중학생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추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학교 뭐 3학년 친구가 4레벨을 해요. 4레벨 한다고 해서 이거 절대 못해 이건 아니고 학년이 또 있고 한국사를 한번 배웠던 친구니까 중학교생 같으면 4레벨이면 한번 시도해 볼만 하겠죠. 그래서 학년과 이런 거 고려해서 하시면 되고 꼭 이게 5레벨 되어야 돼요. 그건 아니니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또 아이의 독서 그 레벨에 맞춰서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업 진행 순서는 여기 해당 강좌 부분 독서를 1독법 나온다고 그죠? 그냥 눈으로 쭉 한번 읽는 겁니다. 그리고 요약 노트와 핵심어 사전 출력 나오죠. 이거는 원장님께서 수업하시기 전에 직접 다 출력해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이 이름으로 로그인하면 다 출력하게끔 그 자료가 뜨거든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해서 여기 화면상 보이는 것처럼 제본 만들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너무 두껍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한 강별로 이렇게 아이가 하나하나 내가 다 맞췄어라는 성취감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강씩 따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출력 미리 하셔서 수업하는 친구 있으면은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해당 강좌 부분 독서를 이독법으로 읽기 나오죠. 이독법은 뭐예요? 줄 그으면서 중요한 핵심 단어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확인할 때는 다 읽고 나서 핵심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하잖아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읽기 능력이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쭉 읽으면서 그냥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치면서 쭉쭉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독법 할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해도 기준 같은 경우에 완벽히 점수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으뜸 이해도 같으면은 부족한 시기를 읽고 재요약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재요약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너 요약 정리 한번 해봐, 요약 정리 한번 시키시면 됩니다. 여기도 부족한 시기만. 그리고 부분 집중 독서 나오죠. 집중 독서 할 때 여기 요약 정리 한번 해봐라고 해서 따로 노트나 아니면은 뭐 책에 한 번씩 시키면 되고요. 같은 부족한 시기만 읽지만 이해도가 50에서 70점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20문항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도가 50점 미만 같은 경우에는 반도 이해를 못한 거니까 전체 집중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강좌 전체 내용을 다시 읽고 재요약 나올 때 아이에게 독서 노트 네가 한번 정리하자라고 해서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요약 노트는 보시면은 서너 쪽 분량으로 요약한 자료. 이게 요약 노트입니다. 그래서 집중 독서 재요약 할 때마다 내용을 덧붙이는 훈련을 합시다. 처음에 이독법으로 쭉 읽었죠. 근데 아이가 실패를 해서 부분 독서라던가 전체 집중 독서 나왔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한번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꼭 다시 점수가 안 나와서 다시 부분 독서나 집중 독서 들어갈 때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처음 읽기 할 때도 중학생 같은 경우에 너의 학습법을 익히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요약 정리 한번 시키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또 아이들이 색색별로 자기가 정리하면서 자기만의 정리 방법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핵심어 사전 같은 경우에는 요약 노트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핵심어 사전이라고 핵심어라고 나옵니다. 요거 출력하시면 하나씩 여기 제주 서귀포 해안이면은 서귀포 해안에 대한 게 나와서 이게 핵심어 사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경기도 화성 해빙에서 하나하나의 그림에 이렇게 핵심어만 뽑아서 이거에 대한 의미를 풀어놓은 게 핵심어 사전입니다. 여기도 나만의 필기를 덧붙여 나만의 오답 노트를 활용합시다. 여기서 하시면서 이것도 이독법을 한번 읽어보고요. 또 표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런 요약 정리 부분은 원장님께서 조금 유연하게 아이마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정리에서 여기 부분 집중 독서, 전체 집중 독서 나오죠. 사실 저희가 요약 정리는 처음부터 요약 정리 하세요가 아니라 아이가 잘 안 되었을 경우에 집중 독서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 부분에 요약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처음 읽기부터 아이에게 한 번씩 시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림 옆에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서도 요약 정리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할 때는 아이들에게 좀 필기구 다양하게 해서 색깔 볼펜이라던가 형광펜 준비해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중학교 1학년인데 3레벨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런 거 있다고 아시고 저희 아이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사실 레벨이 3레벨이 조금 제가 낮지만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제가 실패한 경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예요. 자, 1테스트에서 60점이 나와서 다시 읽고 했는데 이 테스트에 45점 점수가 더 떨어진 경우예요. 지금 상강자입니다. 상강자. 그리고 옆에 4강좌를 진행했을 때도 정답보다 오답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제가 독서 레벨이 아직 이 정도 되지 않는데 한국사를 진행을 했더니 아이가 책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학년에서 일단은 이제 이야기는 올라가면 시험도 쳐야 되고 해서 학습법을 조금 익히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게요라고 했는데 이런 읽기 능력이 되지 않는 친구는 자칫하면 이게 아이가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읽기 도서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지금 1강이고 옆에 15강이죠. 1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점수가 잘 안 나왔지만 뭐 부분 집중 독서에서 3테스트까지 갔죠. 하지만 15강 정도 가니까 1테스트에서 100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만의 학습법을 익히게 되면은 이렇게 단계 강이 넘어갈수록 또 자기만의 학습법이 고착되면서 이렇게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업 형태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90분 수업 예를 들어 한국사를 하게 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리드인 수업 독서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리드인 독서를 최소 주 2회를 확보를 하시려면 한국사를 넣어주면 주 3회 이상의 수업을 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방학 특강으로 120분 수업 잡으셔서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특강 수업으로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익스 자료 한번 활용. 저희가 보통 웹하드 들어가시면은 그 POINTRS에서 K3344 해서 많이 지금 시트지 뽑고 하셔야 되니까 많이 들어가시죠. 근데 익스에서도 자료 활용할 수 있는 웹하드가 있습니다. 여기 팀팀71. 저희 교육할 때 미리 안내 드렸겠지만 이 부분은 잘 활용하지 않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A4381.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익스 플러스 폴더에 옆에 보시면 여러 개 나와서 여기 읽기 트레이닝 답지, 독해 트레이닝 답지, 그리고 리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 뭐 비문학 독해 노트라던가 단문들 노트. 이 양식은 저희가 수업 중에 출력해서 사용하진 않지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양식지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웹하드의 익스 자료 여기 웹하드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 5개 과정은 다 끝났고요. 학부모 상담과 그리고 학부모 상담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리딩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부모 상담할 때 아이만 보내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같이 와서 기다리시는 분도 계세요. 교과도서실 검사할 동안에 엄마가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엄마가 같이 오시면은 뭐 책도 갖다 두고요, 저희 신문도 갖다 두고 칼럼 같은 것도 구비를 해뒀지만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오실 때 이제 신입 원장님들 같은 경우 자료가 없으시겠지만은 수업 조금 진행하고 이런 아이 자료가 있으면 아이가 수업한 자료 그리고 단문 독해 교재 부려서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이렇게 해주시고 어머님 이거 한번 보시고 계세요라고 하면은 어머님은 아이가 수업한 자료를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열심히 잘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면 상담할 때도 조금 더 용이하게 상담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아이 한 자료 볼 수 있게끔 줍니다. 그리고 할 때 미리 뭐 몇 학년이에요 이런 사전 정보를 저희가 측정을 하니까 그 아이와 비슷한 학년 그렇다고 너무 잘하는 친구 거를 두면 저도 처음에는 이거 제일 잘하는 친구 거를 꽂아뒀었는데 한 2-3달 지난 후에 엄마가 전화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다른 친구 보니까 글쓰기 굉장히 잘하던데 저희 아이는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셔서 또 너무 잘하는 거를 두면은 엄마의 또 기대치가 너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친구 그리고 또 서로 아는 친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친구 이렇게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도서지수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이렇게 장표 하나 보여드리면서 왜 아이가 책을 읽어야 되는지 학년 올라갈수록 우리 교과 난이도는 올라가지만 아이가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간격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게 뭐 음독 이런 게 의미는 알지만 또 분당 몇 글자를 읽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자칫 설명드리면 어머님은 속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머니 읽기 방법, 뭐 속도를 해서 얘가 지금 분당 글자 수가 몇 글자인데 이게 낮아서 더 빨리 지금 속도를 올려야 되라고 하시면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어머님이 속도 학원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무조건 빨리 읽기.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읽기 속도로 제대로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몇 학년이니까 이 글자 수까지는 지금 뭐 끌어올려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부모니까 다른 학원에 많이 상담을 받으러 가잖아요. 갔을 때 뭐 이론적인 부분 막 설명하면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테스트를 봤으면 우리 아이 몇 레벨인지, 그리고 또 어떤 교재를 가지고서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그리고 이 학원의 장점은 무엇인지 딱 그거 궁금하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렇게 보시면 상담해 보시면 아직 욕심이 많으신데 아이가 생각보다 레벨이 낮게 나와서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도 계세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같은 정치 이야기지만 레벨별로 올라가면서 내용이나 어휘가 확장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머님 보시면은 같은 정치 뭐 이렇게 경제여도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책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어휘나 내용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 바로 고레벨을 시작했을 경우에 사회 비문학 같은 경우 읽기 어려우니까 이 레벨에서 이 아이의 해당 레벨에 지금 나온 레벨로 진행하면서 읽으면서 조금 확장해서 레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참 방법이고요. 그거 저는 집중력 훈련을 꼭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이가 왔을 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가 하는 자료 가지고 와서 바로 그냥 아이 자료 놓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훈련 이렇게 박자기나 가로 세로. 왜냐하면 이 설명을 들을 때 엄마들이 호감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동자 운동도 하고 눈 감고 박자기 훈련도 합니다. 라고 해서 이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독서 진단 저희가 제대로 읽었는지에서 책을 읽고 진단 결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머님 저희는 10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이제 나중에 여기 뒷부분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고 나서 70% 이상일 때 이렇게 독서 노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독서 노트 작성하면 어머님이 이렇게 전문 선생님께서 아이의 글에 대한 첨삭 댓글을 해주면 아이가 다음번에 와서 이렇게 읽고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고 언급은 해 주셔야 나중에 어머님 이 친구 여기 이 프로그램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상담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읽기나 독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보여드리면서 반드시 설명을 한번 좀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독해력 문제집 푸는 부모님도 많기 때문에 뭐 그거랑 이게 달라 이렇게 설명 안 드리고 저희 교재 하는 이것만 설명드리고 결과지만 이렇게 딱 보여드려도 어머니 차이점 아시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단문 독해력 교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제가 리딩 도서 진행하면서 몇 건이 적합할지 선택해서 이거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트나 독투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아니라 리딩 도서 읽기와 함께 진행한다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어머니께 총 3번의 카톡이 가죠. 독서 진단 봤을 때. 그래서 진단 봤을 경우 60점까지만 카톡이 갑니다. 그쵸?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드릴 때 오늘 아이가 만약에 카톡이 독서 진단 결과가 가지 않을 경우에는 2가지 경우이죠. 책을 다 읽지 못했거나 독서 이해도가 낮은 경우. 그러면 아이가 뭐 5레벨, 6레벨 됐을 경우에는 책을 다 못 읽는 경우가 있겠지만 1, 2레벨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안에 책을 다 읽기 때문에 1, 2레벨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카톡이 가지 않는 경우는 이해도가 안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죠. 뭐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카톡 이렇게 3번 받아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께 상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드인은 정말 이제 리드인답게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드인의 정확한 방향을 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는 이제 딱 2가지예요. 리드인은 학습이 아니죠. 그래서 간혹 초기에 그런 상담이 오기도 할 거예요. 어머님이 선생님 오늘 아이 저희 문제 풀었는데 하나가 틀렸더라고요. 아니면 2개가 틀렸더라고요. 아이가 집에 왔을 때 너 뭐 틀렸니? 물어봤는데 아이가 뭔지 몰라요. 아이가 무엇을 틀렸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 받았거든요. 근데 간혹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사장님 이거 답지 확인 좀 안 될까요? 아이가 틀린 거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한 답지는 안 나온다 이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어머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어머님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시면 안 되고요. 어머님 어떻게 책 읽고 100%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100%를 목표로 한다면 자꾸 이 책 읽기가 학습화되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거 문제 나올 것 같아. 속으로 막 그 멘트를 암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 연도라던가 이름 같은 경우에 자기도 문제를 읽고 진단 보면 하면서 이거 문제 나올 것 같은 감이 있으면 이거 문제 나올 것 같아라고 해서 막 이렇게 외우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진단 결과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책 읽지 말고 책에만 집중해서 읽어라고 이제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100점을 목표로 하고 아이가 틀렸다고 해서 너 이거 틀렸구나 다시 뭔지 알아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학습이 되어버리고 학습이 되면 어때요? 책 읽기가 재미있게 보다가는 자꾸 뭔가 내용을 기억하려고 읽다가 보면 전체적인 스토리도 구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접근하지 않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고든 방향으로 쭉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으시면은 넘어지게 되죠. 그러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뭔가 이걸 다시 맞출 뭔가 또 타 프로그램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머님이 우리 학원에서 하지 않는 거를 요구하거나 하셨을 때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어머님께서 그때 아이가 5학년이었어요. 5학년이었고 어머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저희 아이는 사회학 이런 비문학책 읽기 힘들어하니까 그냥 싫어하니까 제가 저희 학생들 주는 책 가지고 문학책 줘도 아이 잘 읽으니까 그냥 레벨 상관없이 7레벨, 8레벨 이런 문학책 그냥 읽히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 드리기 어머님 그러면 굳이 리딩 다닐 필요가 있나요? 도서관에서 그냥 빌려서 읽히시면 되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머님이 그렇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이럴 경우에 그래 그럼 어머님 저기 좀 사회과학 읽기 싫어하니까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친구는 제가 특별히 문학책만 조금 레벨 상관없이 읽혀볼게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리딩과도 맞지 않지만 테라피와도 맞지 않지만 또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 봤을 때 저 친구는 왜 나랑 같은 레벨이었는데 저 높은 레벨의 문학책 읽어요 라고 했을 때 쟤는 좀 읽기 싫어해서 그냥 저렇게 문학책만 읽을 거야 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또 학생들 간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럴 경우에 어머님이 좀 과도한 요구를 아니면은 여기 와서 책 읽는 시간이 또 아깝다고 생각하셔서 선생님 집에서 제가 책 읽힐게요. 여기에서는 뭐 글쓰기만 지도해 주세요 라던가 했을 경우에 저희는 사실 책 읽는 과정도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지구력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펼쳐서 덮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독서 방법도 체크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그럼 어머니 책 줄 테니까 집에서 읽고 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중심을 잘 잡으셔서 그래서 어머님이 이런 상담이 왔을 때 부드럽지만 또 단호하게 또 너무 또 단호하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면 감정이 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지 않은 선에서 좀 설득력 있게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6학년 친구 같은 경우에 와서 선생님 저는 리딩 오는 시간이 힐링 타임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수학원을 가면 일단 숙제가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학원 갔다 오면 숙제가 쌓이게 되죠. 저희는 자기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와서 읽고 숙제 없고 하니까 아이가 여기 오는 시간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리딩은 저에게 힐링 타임이에요 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딩의 방향에 맞게 잘 진행을 하시면은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리딩 수업 시간을 다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깥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부 자기 책에 몰입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여기 교육 들으시는 분들은 리딩이 좋아서 다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심 잃지 마시고 리딩에 대한 확신 가지고 수업하시면은 아마 큰 보람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